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 생방송 교육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그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육은 이제 공지사항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로는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체크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해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부가세 매출 매입장과 신고서를 어떻게 비교해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신고서를 어떻게 홈택스로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홈택스에서 이제 신고를 하면서 자주 오류가 발생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 케이스별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그 저희 교육을 진행하면서 그 댓글창 통해 가지고 질문해 주시면은 저희 매니저님이 답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와 관련돼서 부가가치세 신고 하실 때 뭔가 궁금한 게 생기신다라고 하시면 그때 여기 그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은 답변을 저희 쪽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은 시간이 한 2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 교육 끝나고 나서 이 영상을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 한 번에 이해하시려고 그 하시기보다는 하나씩 끊어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저희 다시 보기는 지금 입장하신 페이지에다가 그대로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교육에 진행되는 교환은 지금 교육고객센터에 보시면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맨 첫 번째 80번에 부가가치세 신고 전 체크사항 및 부가가치 신고 방법이라고 있어요. 이거 누르시면 교환 전체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필요하시면 각각도 올려놨으니까 각각도 그 다운 받으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교육 사전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지금 교육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마 이미 뭐 장부를 다 작성하시고 지금 들어오신 걸 거예요. 참고로 이번 교육은 장부 작성과 관련된 교육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신 분들은 다 장부를 다 쓰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 쓰셨으면 이 강의 들으시고 한번 전자신고를 직접 돌려보세요. 그래서 오류가 나신다든지 이러면 저희 쪽에 문의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강의를 들으신다라고 하시면 되도록이면 신고를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전자신고 한번 돌리시는 거를 목표로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왜냐면은 이제 신고 기한은 25일까지지만 25일 당장 뭔가를 제출해서 할 때 물론 정상적으로 통과하면은 다행인데 통과를 못하면은 이제 확인을 저희 쪽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럴 때 만약에 홈택스로까지 그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은 저희 쪽에서도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해드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신고를 못 하시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신고를 한번 돌려주시는 거를 목표로 이렇게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장부 사용이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들은요, 이 강의는 나중에 다시 보기로 들으시고 저희 쪽에 보시면 여기 동영상 강의의 생방송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영상 강의 통해 가지고 장부 사용 방법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강의를 먼저 보신 다음에 장부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진행되는 생방송 교육은 다시 보기로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는데요. 지금부터 그러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사실 신고 기한이 제일 중요해요. 신고 기한에 맞춰서 제출을 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신고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이번에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는 거는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그리고 과면세 사업자 모두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폐업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12월 달에 폐업을 하셨으면은 지금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시는 게 맞고요. 1월 달에 폐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고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는 케이스,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전환이 된다든지 아니면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전환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 전환일이 전환되기 이전에 그 과세 유형에 해당하는 장부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만약에 내가 7월 1일자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이 됐으면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였던 기간에 부가가치 신고를 하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2019년 1월 1일자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이전 기간에 대한 내용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유형이 전환되신 케이스는 참고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신고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저희 장부를 확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세청에서 이런 거 뭔가 니네 사업장에서 지금 확인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지금 보고 계시는 부가가치 신고도움 서비스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전에 사업장에 뭔가 매출 매입 비중이라든지 그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매출 비중, 그리고 맨 아래 내려가 보시면은 그 사업장별로 확인해야 되는 체크사항을 나열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는 국세청에서 이런 부분은 니네 사업장이 주의해야 돼 라고 말을 한 거기 때문에 한 번씩 들어가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하시면 안 보이실 거고요.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조회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조회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거 누르시면 지금은 이제 제가 로그인을 안 해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라고 노란 그 세금 신고 납부 하위 메뉴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한 번씩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홈택스에서 내가 빼놓지 말아야 될 거를 점검을 일단 한 다음에 저희 이제 그 자동장부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자동장부 정리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물론 저희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다 장부 작성을 하셨겠지만 혹시나 장부 작성 하시기 전에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놨는데요. 먼저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는 거래 자동 수집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간혹 그 수기로 먼저 작성하시고 수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뭔가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거래 자동 수집을 해 주시고요. 그 수집된 내역을 장부로 보내시던지 아니면 자동장부 설정 예라고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간편장부나 복식장부에 찍히실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자동 수집된 내역을 바탕으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게 급여 내역이에요. 그래서 급여 내역은 이제 저희 장부를 많이 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사급여 메뉴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인사급여에서 급여 내역을 추가를 해요. 그리고 간이 영수증 받으신 거라든지 종이세금 계산서 받으신 거 이런 것들은 간편장부, 복식장부에 수기로 기재를 합니다. 즉 먼저 1차적으로 거래 자동 수집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급여 내역 작성한 다음에 수기로 기재할 거는 간편, 복식장부에 기재를 한다.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그 장부 작성을 완벽하게 다 한 상태에서 부가세 신고까지 하면은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이 장부 그대로 또 추가로 작성하실 필요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 신고가 다음 주인데 나 지금 장부 작성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장부 정리하는 게 은근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사급여 메뉴는 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만 들어갑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는 급여 내역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급여 내역은 나중에 작성을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그 간편장 부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복식장 부분들은 끝에 입금 출금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복식장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금 출금 메뉴는
부가세 신고할 때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부가세 신고 기간 임박해서 저희가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가 뭐냐면 이 입금 추금 매뉴를 이해를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거를 작성을 매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좀 답답한 게 그 복식장부 대상자분들 입금 추금 메뉴가 안 들어가지고 사업장의 매출과 매입을 가지고만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복식장부에 제가 복식장부를 한번 로그인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복식장부에 여기 수입, 비용, 고정자산까지만 사업장의 매출, 매입만 기록하고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이 입금 추금 메뉴를 정리를 하시려고 잔액까지 맞추고 신고하시려고 애를 먹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쪽은 안타까워요. 이게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빨리 전자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 메뉴를 가지고 헤매시니까 저희는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정리를 다 하고 신고를 하면 제일 좋지만 이 입금 추금을 정리하기 전에 일단 사업과 관련된 매출 매입을 빨리 수입비용 고정자산 넣고 그다음 전자신고를 하신 다음에 입금 추금 그 계좌 내역 사업용 계좌 내역을 정리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지금 16일이잖아요. 그럼 다음 주는 거의 신고 임박이에요. 그리고 이 입금 추금 메뉴로 붙잡고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네. 그래서 입금 추금은 나중에 부가세 신고 끝나시면 저희 쪽에 제가 영상 저희 뭐 생방송 교육 알고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아마 영상 있는 것도 아실 텐데 여기 보시면 4월 27일에 강의한 복식장부 사용자를 위한 입금추금 메뉴 사용 방법이 있어요. 이 강의를 보신 다음에 입금추금 메뉴를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는 먼저 완료하시고 그 다음에 입금추금 메뉴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장부를 계속 꾸준히 쓰셨으면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 혹시나 지금 복식장부인데 입금추금 메뉴로 붙잡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먼저 전자신고 돌려주시고 신고 납부 완료하신 다음에 입금추금 정리를 진행해주세요.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장부 작성을 이렇게 완료를 하면은 장부를 다 만들면은 그 다음에 세무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해 드릴 거는 그 홈택스로 세무신고 어떻게 하는지까지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장부 작성과 관련된 강의는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제 사용자분들이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많이 물어보시는 그 장부 사용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몇 가지를 실어놨습니다. 교환을 같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니까 얘를 잠깐 끌게요. 1000cc 이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트럭, 125cc 이하의 이륜, 그리고 운수 자동차 판매 및 대여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 이 세 가지 종류를 알고 계시면은 일단 도움이 되실 텐데, 그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희 쪽 이 지금 이미지 보시는 데서 지불 방법 눌렀을 때 항상 보면 이 매입세 불공제 거래입니까?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이 뜨는 케이스가 뭐 출장비 같은 경우도 뜨긴 하지만 차량과 관련된 뭐 차량 기름 깎는 거, 차량 수리한 거 그런 거 체크하면 아마 뜨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 자동장부 오래 쓰신 분들은. 이 질문은 체크를 하는 기준이 이 해당 거래가 아니라 이 거래를 위해서 사용한 차량의 종류를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cc 이하의 경차에 기름을 넣었어. 그러면 걔는 매입세 공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체크를 하지 않고 저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125cc 이하의 이륜에 수리를 했어. 그러면 그 차량, 그 오토바이는 그 수리비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입세 불공제 거래입니까에 체크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차량에 뭔가 유지비 그리고 대여하신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입세 불공제 처리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열거해드린 세 가지 차량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기름 넣으신 거, 수리하신 거 모두 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 묻는 질문에 예 체크를 하지 않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하나 아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나아가서 물어보시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 구분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저는 아예 부가세 신고할 때 이 거래는 아예 삭제를 하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따로 넣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번거로우시잖아요. 그냥 부가세 신고하실 때 그 장부 작성 끝내버리시면 편하니까 이렇게 매입세 불공제 거래를 묻는 질문만 맞게 체크를 해주시면 알아서 부가세 신고할 때는 포함이 안 되고요. 만약 불공제 거래 예라고 체크를 하면 알아서 포함이 안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비용 처리가 되게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종합소득세 신고, 부가세 신고 나누지 않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체크하시고 장부에 저장해 놓으시면 알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랑 부가세 신고 때 처리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종이세금 계산서 입력하는 방법을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종이세금 계산서가 뭔지는 아실 거예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이 안 되는 세금 계산서 또는 계산서. 그 문구점에서 파는 그 종이로 된 거. 그건데 그 종이로 된 종이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장부에 입력하는 방법이 다른 세금 계산서랑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세금 계산서랑 똑같아서 제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그 날짜는 세금계산 작성 일자예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보시면 그 발행일자가 아니라 작성 일자라고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잠시만요. (1월 9일) 그리고 거래처는 거래 상대방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거래 상대방이 여기 있으면은 그거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 거래처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 거래처 추가 누르시면 상호랑 사업자 번호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호랑 사업자 번호만 입력하시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가입 부가세 입력한 다음에 대금 수령 방법은 세금 계산서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게 전자세금 계산서랑 다른 건데 전자세금 계산서,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한 전자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얘 체크를 하는 거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홈택스에서 확인이 안 되는 전자세금 계산서, 종이세금 계산서는 체크를 하지 않고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세금 계산서는 따로 보관을 하셔야 되지 어디서 내가 발행한 이력을 확인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반드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내가 발행했으면은 그 원본은 갖고 계셔야 되세요. 5년 동안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은 제가 매출을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매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도 세금계산 작성일자, 거래 상대방, 공급가입 부가세 넣고 대금 수령 방법에서 세금계산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하단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셨나요? 묻는 질문에 예 체크를 하지 않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게 현금 매출이에요.
그래서 현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 어디서도 확인을 못하고 나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누락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추가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여기 현금 매출 입력하는 방법을 예시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교환 다운받으시면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교환은 제가 아까 전에 뭐 설명드렸는데 강의 좀 늦게 참여하셔가지고 못 들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교육고객센터 들어가시면 왼쪽에 자료실 있습니다. 네, 여기서 첫 번째 80번 누르시면 교환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막 들어오신 분들도 여기서 다운받아서 같이 강의 들어주세요. 그래서 현금 매출 같은 경우는 월 말일자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건이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건건이 기재를 해야 되는데요. 현금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이면 1월 달 현금 매출 합계 금액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6월 달을 예시로 들어놨는데 6월 달 현금 매출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날짜는 6월 30일. 그리고 거래처는 기타 거래처. 그리고 합계는 합계란에다가 실제로 이 현금 매출 100만 원 발생한 걸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입 부가세가 나눠질 거예요. 근데 이제 과면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세랑 면세 매출을 구분해서 작성하셔야 되니까 그것만 좀 주의해 주시고요. 대금 수령 방법은 보시면 현금이라고 저희 쪽에 따로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 매출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을 발행 안 한 그냥 순수 현금 매출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누락하지 않고 간편 복식장부 수입 매출 메뉴에다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세요. 여기 현금 계좌이체. 네, 이걸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현금 매출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 묻는 질문이 있어요. 의제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업종을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세요.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이런 제품, 음식을 만드는 곳에서만 받을 수 있고요. 이걸 왜 도입을 하게 됐냐면은 원래 이런 농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는 면세예요. 그래서 면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실제로 이 면세품을 사가지고 과세되는 음식이나 제품을 팔기 때문에 특별히 너희들은 일정 비율만큼 공제를 해줄게. 이게 바로 의제매입세 공제입니다. 네, 그 취지를 아시고요. 저희 쪽에 입력 방법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의제매입세 공제로 많이 문의를 하시는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희 쪽에 이 입력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입력을 안 하면 의제매입세 공제 묻는 질문이 안 뜨거든요. 그래서 입력 기준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그렇다고 제가 이 입력 기준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입력하셔서 무조건 의제매입세 공제 받으시려고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면세품을 사서 그 면세품에 대한 증빙이 일단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빙상 거래처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처가 사업자 번호 있는 거래처로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목은 원재료나 부재료여야 됩니다. 간혹 뭐 상품이나 잡화 소모품으로 입력해 놓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원재료, 부재료, 내가 음식 만드는데 산 거는 재료잖아요. 면세 농산물. 그리고 제품을 만들기 위해 뭔가 면세품을 사면은 제품을 구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원재료, 부재료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면세품을 샀으니까 공급가액 부가세 입력하지 않고 면세 공급가액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이렇게 하고 나면 지불 방법 클릭했을 때 요 5번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의제매입세 공제 거래입니까?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에 예라고 체크를 하셔야지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제매입세 공제를 이 질문을 뜨기 위한 거는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계산서, 현금 영수증 중 받은 증빙을 체크해야지만 이 질문이 뜹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간이 영수증 받았으면 의제매입세 공제를 적용 못 받는데요.
대신에 그 농민, 개인인 농민이나 어민한테 농산물이나 수산물 그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엔 특별히 그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의제매입세 공제 신청서에 넣는 란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설명해 드릴 때 어디다 넣는지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체크하는 거 나오는 거는 이런 조건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의제매입세 공제 거래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은 체크를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하실 게 그 장부상 매출 점검 그리고 비용 점검입니다. 일단 장부를 다 쓰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정리는 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이 올바르게 다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홈택스의 매출이랑 그 홈택스로 전자세금 계산 확인이 되는데 내 장부에 빠졌어. 아니면 또 중복으로 잡혔어.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뭔가 잘못 발행이 됐으면은 그거는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셔야 돼요. 임의로 빼서 신고하시거나 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전자세금 계산서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아마 확인하는 홈택스 페이지는 다 아시겠지만 저희 쪽에 이것도 마찬가지 조회 발급이라는 데 들어가시면은 조회 발급에 지금 제가 로그인을 안 해서 안 보이는데 이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데 보면 목록 조회라고 있어요. 목록 조회에서 발급 목록 조회 하시면은 내역 확인할 수 있으니까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 발급에서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출 중복됐는지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카드 매출이 있어요. 근데 세금 계산서도 발행을 했어. 근데 저희 쪽에 그 자동 수집을 하셨던지 아무튼 어떤 이유에서든 중복으로 기재가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장부상 매출이 올바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장부상 매출은 저희 쪽에 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의 수입 매출 메뉴예요. 이 수입 매출 메뉴에서 중복되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지 수집 내역에서 확인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걸 왜 강조드리냐면 간혹 수집 내역에 중복으로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집 내역은 상관이 없어요. 수집 내역은 신고서를 만들지 않습니다. 수집 내역으로는 안 만들기 때문에 수집 내역에 중복으로 있는 건 상관이 없고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에서 내역을 확인해 주시고 혹시 수정하실 게 있으면 간편장부, 복식장부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세 매출을 올바르게 기재해야 됩니다. 과세, 내가 일반 과세자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공급가의 부가세가 나눠집니다. 어떤 매출도 그 부가세가 없는 매출이라는 건 없어요. 네, 대신에 영세율 매출, 수출한 건 제외지만 그래서 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급가액이랑 부가세로 매출 내역이 나눠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면세 매출인 때는 면세 공급가액에다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신고기간 임박해서 뭐를 놓치시는 분들이 있냐면은 내가 과면세 사업자인 거예요. 근데 모르고 저희 장부를 계속 과세 사업자로 이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면세 사업자랑 면세 사업자랑 과면세 사업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건데 과면세 사업자는 과세 사업에서도 매출을 일으키고 면세 사업에서 매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마트 아니 병원 이런 게 대표적으로 과면세 사업자인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과면세 사업자분들이 과세 사업으로 계속 쓰시면은 그 자동 수집되는 면세 매출이 기록이 안 되거나 오기자 돼가지고 나중에 그 전자 파일 만들 때 오류가 발생을 해요. 네. 그래서 먼저 신고하시기 전에 중요한 게 의외로 중요할 수 있는 게 나의 현재 과세 유형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아니면 면세사업자인지 이런 부분이랑 저희 장부에 사업장 정보에 가보시면 여기에 과면세 사업자 여부라고 있어요. 이게 올바르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요 과세 유형부터 과면세 사업자 여부가 올바르게 체크되었는지 이것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나의 과세 유형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문의를 하세요. 정확하게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알고 있는 거랑 다르다라고 하면은 저희 쪽 우측 상단 장부 사용 문의에 변경 요청을 해주시면 관리자 측에서 보고 변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종이세금계산서 아까 입력하는 방법은 설명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누락하지 않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간혹 나는 이거 대금 못 받았다. 그러니까 매출 아니다. 이래서 매출 빼놓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안 되고요. 세금계산서가 이미 작성일자로 발행이 됐으면은 그 작성일자에 포함시켜서 그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포함시켜가지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내가 2018년도 12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했어요. 근데 대금은 1월 10일에 지급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1월 달에 거래 내역으로 기재하시는 건 아니고요. 12월 31일자에 넣고 이번 부가세 신고할 때 포함하고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임의로 내가 그 공급 시기는 12월인데 임의로 1월달 작성일자를 1월 10일로 작성일자를 바꿔가지고 그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실 수는 없어요. 세금계산서 발행도 세법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무조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그 공급을 했으면은 세금계산서 발행됐고 했으면 해당하는 매출을 포함을 시켜서 신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건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간혹 실수하시는 게 내가 확정 신고가 즉 내가 2018년도 1기 확정 신고나 예정 신고 때 또는 2018년도 2기 예정 신고를 때 뭔가 빼놓고 신고를 안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넣고 신고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그건 안 됩니다. 세법상에는 다 과세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 세무 신고할 때 뭔가 놓친 게 있으면은 수정 신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임의로 다시 여기다 추가해서 포함을 해서 신고는 못 합니다. 그래서 내역을 뭔가 신고를 안 했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수정을 해서 신고를 하시고자 한다면 이번 과세 기간에 포함할 수는 없고 그때 해당 당시에 신고했던 거를 수정해서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의외로 놓치시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비용이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비용은 세금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매출은 뭐 더 신고한다고 해서 나중 경정 청구 받으면 되지 뭐 따로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뭐 세금 많이 내는 거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비용 같은 경우는 세금을 줄이는 거다 보니까 좀 민감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건 다른 내용이구나. 뭐 설명을 드릴게요.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든지 두 개를 같이 받았으면 그 중에 하나만 공제를 받을 수가 비용이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내역으로 비용에다 기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받았을 때 어떻게 매입세 공제를 입력하는지인데요. 나누어서 입력하는 건 맞아요. 공과에 부가세 나눠서 입력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받거나 현금영수증 받은 거를 무조건 나누어서 기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나누어서 기재할 수 있는 거는 거래 상대방이 일반 과세자일 때만 나누어서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 상대방이 일반 과세자이라면은 공급가액 부가세를 나눠주시는 거고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일 때는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에만 금액을 기록을 하고 부가세는 0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면세사업자한테 구입한 거는 면세 공급가액만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일반 과세자한테 금액 받은 게 있어요. 전부를. 그러면은 이렇게 나눠서 기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간이 과세자한테 물건을 구입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리고 면세사업자한테 구입한 게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기재 요령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자동 수집했을 때 뭔가 금액이 이렇게 다르게 나오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실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일반 과세자한테 구매한 거, 두 번째는 간이 과세자한테 구매한 거, 세 번째는 면세사업자한테 구매한 거.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비를 예를 들어가지고 그 통지서의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으로 되어 있으면은 내가 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건물주랑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나의 사업자 명의로 전력 그 영수증이 나와야지 그 세금 계산서를 공제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4번 같은 경우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즘 워낙 인터넷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오픈마켓, 즉 뭐 네이버 페이, 네이버 쇼핑, 지마켓, 옥션, 11번가 이런 데서 사업과 관련된 거 뭔가 사신 다음에 비용을 지출하면은 저희 쪽에 자동 수집하면은 오픈마켓 사업자로 떠요. 또는 저희 쪽에 그 인터넷 결제할 때 사업자 이름, 뭐 LG U+라든지 그런 식으로 뜨는데 그런 거를 실제 사업 판매자의 정보로 바꿔야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지금 강의 들으시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내가 자동 수집하면은 처음에 그 막 거래처가 네이버페이 뭐 또는 LG U+ 막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LG U+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결제할 때 결제 중간 사업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결제 중간 사업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터넷 결제할 때. 그리고 네이버페이는 이제 네이버페이도 네이버페이에서 이제 결제를 한 거니까 중간 사업자가 나오는 거고, 옥션, 지마켓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그 오픈마켓에서 직접 결제한 거를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얘네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내가 오픈마켓 사긴 샀지만 그 오픈마켓 안에 있는 또 다른 실제 판매자한테 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은 실제 판매자의 상호랑 사업자 번호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편장부 그 거래처 이렇게 거래가 입력되어 있는 걸 누르면 보여드릴게요. 수정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 한국정보통신이라는 데가 그 뭐 네이버페이라는 옥션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아마 뜰 거예요. 뜨면은 얘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실제 사업자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고 저장해야 되고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있으면 되는데 없으면은 거래처 추가하셔가지고 영수증 보시고 실제 상호랑 사업자 번호 등록하신 다음에 거래처에 그 거래처 눌러가지고 바꿔주셔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한 번씩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번거로울 수 있는데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 저희 자동 수집 기능 자체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갖고 오다 보니까 카드사에서도 실제 판매자는 알 수가 없고 그 실제로 인터넷 결제하면은 인터넷 중간 결제자가 그 거래처로 뜨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 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수집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부가세 매입세 공제를 올바르게 받기 위해서 실제 판매자의 상호랑 사업자 번호로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정자산 구입분에 대한 매입세 공제가 있는데요. 그 고정자산 매입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이 자산이 나누어서 비용 처리가 돼요. 근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매입분에 대해서 전체 공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쪽에서 고정자산 입력은
이 고정자산 메뉴에서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제가 기재해 놓은 게 있는데 이렇게 차량은 차량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면 인테리어 100만 원이 넘는 건 다 여기다 기재를 해주시고 100만 원이 안 되는 거는 비용에서 자파 소모품으로 기록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기재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나머지 비용도 다 마찬가지인데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지만 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만 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구매한 물품 어떻게 기재하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그 간이과세자한테 구매한 물품을 그 공급가액 부가세 나눠서 입력하시면은 홈택스 신고할 때 오류가 떠요. 그래서 오류 뜨시면 수정하기 힘드시니까 간이과세자로부터 뭔가 구매한 물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보여드린 방법대로 반드시 공급가액에만 금액을 기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거래한 데가 간이과세자인지 아니면은 일반 과세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여기 수집내역 장부로 보내기 메뉴에 가시면 맨 아래 내려가시면 과세유형 휴폐업조회라고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사업자 번호 입력하면은 그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나오거든요. 여기서 일반 과세자시면 공급가액 부가세를 나누시는 거고 간이 과세자시면 아까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공급가액에만 금액을 기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체크해야 될 게 은근히 많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장부를 다 점검했으면 기타적인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 먼저 첫 번째로 부가가치 신고는 사업장별이다. 이거는 이제 저희 장부 쓰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알고 계실 텐데 저희 자동장부도 사업자 번호별로 회원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는 사업장 단위별로 그 부가세 신고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세법상 원칙이에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개인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장의 소득을 합산해서 한 사업장에서 그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신고를 하는 건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전자파일 내가 만약 4개 사업장이 있고 그 자동장부 그 아이디도 4개가 있다라고 하시면 그 4개의 아이디에서 각각 다 전자파일 만드셔서 홈택스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그 불일치하면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설명을 좀 이따가 다시 드릴 건데 어디다 입력하는지만 지금은 설명을 드릴게요. 정보 등록 메뉴에 이렇게 들어오면 사업장 정보라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장 정보에 여기 보시면 국세청 홈택스 아이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택스 아이디를 이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는지 한번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홈택스 아이디를 정확하게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제가 로그인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여기 빨간색이 아이디인데 이렇게 잘려서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 하시면은 이제 인증서로 로그인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원정보 조회라고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여기에 이렇게 상세 정보에 보시면 홈택스 아이디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사용자 아이디. 요거와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에 이게 일치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지금 보여드린 건 불일치하기 때문에 바꿔야겠죠? 바꾸신 다음에 저장을 해주세요.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홈택스 로그인 하셔가지고 그 아이디 제가 말씀드렸죠? 회원정보 조회 들어가서 아이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지샵 자동장부에 정보 등록
사업장 정보 들어와서 요 아이디가 일치하는지 지금 바로 확인을 해주세요. 일치하면은 오케이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르네 하시면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따가 오류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그 오류가 발생할 때도 다시 해드릴까요? 근데 오류가 발생하면 번거로운 게 전자 파일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 파일을 만들기 전에 점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종 코드인데요. 업종 코드도 이것도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업종 코드가 잘못 입력이 되어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고 공제를 받지 말아야 될 게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아도 반드시 올바르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또 확인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My NTS라고 있습니다. 이 My NTS라고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 끝에 보시면 193009 괄호 열고 아이고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193009 보이시죠? 끝에 6자리. 요게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와 저희 이지샵 자동장부에 왔다 갔다 하죠. 여기에 이 업종 코드랑 일치를 하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지금 강의 들으시는데 확인했는데 다르다라고 하시면 또 바로 장부 사용 문의에다가 업종 코드 6자리 넣고 이걸로 변경해 달라고 저희 쪽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확인해야 될 게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4번인데요. 이걸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 영수증 이거 다 모으라고 해서 모았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전자파일 뭐 제출하고 또 어떻게 제출하는 방법이 있나요? 또는 영수증 어떻게 제출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 영수증 같은 증빙은 어디다 제출하는 건 아니고요. 5년간 보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명 요구가 왔을 때 활용을 하시면 되고 별도로 제출하는 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과세유형 전환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내가 과세유형 전환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까 전에 제가 그 과세유형 휴폐업 조회 메뉴 설명드렸죠. 나의 사업자 번호도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를 하셔가지고 내가 2018년도에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이 됐는지 또는 일반에서 간이로 전환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다음에 또 잘리는데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수출 수입 없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수출에 있으신 분들은 혹시 그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시는 분들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텐데요. 오픈마켓 해외 배송 매출 업로드 이용하실 때 조금 저희 쪽에 그 엑셀 업로드 할 때 마이너스 금액이 플러스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 혹시나 업로드 자료에 환불이나 취소 금액이 있어서 마이너스 금액이 있으시면 그 엑셀 업로드해서 장부로 보내기 하신 다음에 간편이나 복식 장부 수입 매출 메뉴에서 해당 거래를 다시 마이너스로 수정을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좀 번거로우실 수가 있는데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명세서 작성하기에서도 마이너스 금액으로 이렇게 두 군데 마이너스 금액으로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수출하신 분들 그리고 특히 오픈마켓 엑셀 업로드 해외 배송 매출 업로드 이용하시는 분들만 지금 설명드린 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상관 안 하셔도 되세요. 근데 나는 지금 그냥 이 해당 사항은 있는데 그 지금 당장 기억을 못 하겠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런 게 있었지라고 아시고
혹시 장부 작성하실 때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어디서 보는 거지 하고 교환 보셔가지고 메뉴명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서 마이너스 금액으로만 수정해서 진행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전 체크 포인트는 완료가 되었습니다.